몸이 자꾸 붓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절대 아니죠. 혈관이 꽉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혈액 속에 찌꺼기가 쌓인 탓인데요. 압력이 한계치를 넘은 상황이고요. 이대로 두면 혈관이 막힐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당장 확인이 필요한데요. 내 몸이 보내는 경고이니까요. 이 경고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혈관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그 해법을 알아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참 무겁죠?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붓곤 하니까요. 반지가 꽉 끼어 잘 안 빠지고요. 신발 신을 때도 발이 꽉 끼곤 하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으실 겁니다. 저녁 되면 다리가 또 퉁퉁 붓게 되고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으실 거예요. 며칠 쉬면 괜찮겠지 생각하시고요. 하지만 붓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질 뿐이거든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느끼시나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절대 아니에요. 혈액순환이 멈추고 있는 상태죠. 심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인 겁니다. 혈관 탄력이 떨어진 상태이거든요.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찌꺼기가 혈관 벽에 쌓여가니까요. 통로가 점점 좁아지는 것이고요. 그러니 압력이 자꾸 높아지게 되죠. 이런 증상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한 번쯤 겪으셨을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정말 쉽죠? 하지만 이게 진짜 위험한 신호예요. 몸 안에서는 아파하고 있거든요. 혈관이 살려달라 외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요.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40대 최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평소 건강하다고 자신하셨던 분이죠. 술, 담배도 거의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다리가 자주 부으셨죠. 퇴근하면 발이 퉁퉁 붓곤 했습니다. 그냥 서 있어서 그렇다 믿으셨어요. 주말에 쉬면 좀 나아졌으니까요.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신 겁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 반복되었어요. 어느 날 가슴이 정말 답답해졌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시더군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셨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가게 되셨는데요.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혈관이 꽉 막혀가고 있었거든요. 동맥경화가 이미 진행된 상태였죠. 다리 부종이 그 신호였던 것입니다. 혈액이 심장으로 못 간 것이에요. 다리에 피가 고여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찌꺼기가 혈관을 막은 결과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한 결과거든요. 최 선생님도 후회를 많이 하셨죠. 미리 알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이럴 땐 참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작은 붓기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 내 몸을 한 번만 살펴보세요. 혹시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가요? 혈관 상태를 의심해 봐야만 합니다. 통상적인 질환 진행 패턴이거든요. 이제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볼까요? 이 증상의 핵심 원인은 압력역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파이프와 같아요. 혈액이 온몸을 돌아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통로가 좁아진 것입니다. 기름때가 혈관 벽에 낀 것이지요. 이걸 플라크라고 부릅니다. 플라크가 쌓이면 벽이 두꺼워지죠. 혈관 내경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혈액이 지나는 길이 좁아지니까요. 그러면 압력이 급격히 오르게 되죠. 수도관이 막힌 것과 똑같습니다. 물이 꽉 차서 터질 듯한 상태죠. 혈압이 140 이상을 넘게 되고요. 혈류 속도는 50%나 떨어지고요. 피가 끈적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점도가 높아지면 흐름이 막히죠. 다리에서 심장으로 못 올라갑니다. 정맥 판막 기능이 망가졌으니까요. 피가 역류하며 다리에 고이게 되죠. 이게 바로 부종의 원인인 겁니다. 단순히 물이 차는 게 절대 아니죠. 죽은 피가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계속되면 정말 위험할까요? 혈전이라는 핏덩이가 생기거든요.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돌게 되죠. 그러다 뇌혈관을 막을 수 있고요. 그게 바로 뇌졸중이 되는 겁니다. 심장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죠. 70%가 막혀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 부릅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거든요. 혈관 탄력도 30% 이하로 줍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리고요. 이걸 동맥경화라고 부르는데요. 혈관이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죠.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지쳐갑니다. 그래서 몸은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붓기와 저림인 겁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도 맞고요.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포가 숨을 못 쉬는 상태인 거죠. 산소 포화도가 90%로 떨어집니다. 말초신경은 손상을 입게 되고요. 그래서 찌릿한 통증이 생기죠. 이 모든 게 연결된 반응이에요. 혈관이 막히는 연쇄작용인 거죠. 이제 원리를 확실히 아시겠나요? 통상적인 혈관 기전 설명이었습니다. 이 흐름을 끊어내야만 하는데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해요. 지금부터 해결책을 알아볼까요? 혈관 막힘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해요. 아주 쉬운 생활 속 습관들인데요. 첫째는 발목 펌프 운동이에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거든요. 아래 고인 피를 올려줘야 합니다. 누워서 발목을 까딱여 보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다시 발끝을 쭉 펴주시면 되고요. 이걸 20회씩 반복해 보시면 되죠. 근육이 수축하며 펌프질을 합니다. 정맥 혈류량이 30% 증가하거든요. 혈전 생성을 막는 데 도움됩니다. 둘째는 따뜻한 물 마시기입니다. 기상 직후 200ml를 마셔보세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좋습니다. 혈액 점도를 낮춰주는 것이지요. 끈적한 피가 묽어지게 됩니다. 순환 속도가 20% 빨라지거든요. 노폐물 배출에도 아주 탁월해요. 혈관 벽 찌꺼기를 씻어내니까요. 셋째는 다리 올리기 자세입니다. 주무실 때 쿠션을 받쳐보세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두는 거죠. 중력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고인 피가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부종이 30% 이상 감소하거든요. 림프 순환도 함께 좋아지게 되죠.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된답니다. 이 3가지를 꼭 실천해 보세요. 돈도 들지 않고 아주 간편합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거든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실까요? 작은 습관이 생명을 살리니까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건강한 혈관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어떻게 실행할지 알아볼까요? 여보, 다리가 또 퉁퉁 부었네. 어제 라면 먹고 자서 그런가? 라면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거지. 당신 그러다 진짜 큰일 나요. 아이고, 또 잔소리 시작이네. 아빠 혈관이 막히는 거라고요?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혈전이 생기면 위험하다고요? 혈전이 뭔데 그렇게 겁을 줘? 피가 굳어서 혈관 막는 거예요. 그럼 나 이제 어떡하면 되냐? 일단 발목 운동부터 해보세요. 누워서 까딱까딱 하라는 거지. 네, 그리고 물도 좀 드시고요. 미지근한 물 마시라고 했었지? 맞아요, 혈액이 묽어진다고요. 알았어, 오늘부터 당장 할게. 다리 밑에 베개도 받치시고요. 그래야 피가 심장으로 온대요. 이제 우리 가족 건강은 내가 챙긴다. 하여간 못 말린다니까 정말. 혈관 속 찌꺼기가 압력을 높입니다. 이 흐름을 지금 당장 바꿔야만 하죠. 자기 전 발목 펌프를 꼭 실천해 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줍니다. 고였던 피가 심장으로 올라가거든요. 아주 작은 습관이 혈관을 지켜줄 거예요.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놓치지 않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을 켜두면 영상을 바로 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쉬운 길이죠. 비슷한 증상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은 아침 어지럼증입니다.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거든요. 뇌혈류가 떨어지는 징조일 수 있죠. 미리 알아야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기는 중년건강 사이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